네,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합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990달러로 미국의 47% 수준입니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생존 전략을 새로 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10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또다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습니다. 국민은 김장 한 포기도 버거운데 대체 정부의 경기 회복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KDI도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성 과대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무능입니다. 서민 주택 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했다가 현장의 혼란이 거세지자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했습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니까 사채를 갖다 쓰라는 말이냐 하는 한탄까지 쏟아졌습니다. 지난 7월에도 DSR 스트레스 규제를 갑작스럽게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을 야기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해외 직구 금지 등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적 정책 결정과 철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능하면 용감하지나 말아야죠.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피해를 보는 건 늘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무능에 맞서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부자감세 철회, 민생회복 지원 등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